자,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빈털터리에서 빈털 하나 빼신 것 같죠? 네. 42세 여자 판매 사원이시고 작년 11월부터 취업을 하셨고 소득이 300만 원이다. 이게 실수령이죠? 네. 그게 이 소득도 네. 11월 정도에는 200만 원이셨는데 200에서 늘었구나. 네, 최근에 300으로 늘으셔가지고 네네네. 월 저축은 100만 원으로 이제부터 하실 생각이랍니다. 계획 중이시고 요런 단어가 사실은 이 소비 지출에서는 사실 믿기 어려워요. 이게. 믿기 어려워. 왜냐면 계획 중인 분들은 이게 쉽지는 않긴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 볼게요.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마음은 크게 먹으신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강력하게 먹으신 네, 강력하게 먹으신 것 같기는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사연을 좀 보내주시는 당연히 것? 여기 사연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맞습니다. 용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혹시나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를 잘 보시고 네. 도움도 되는 상담도 하지만 또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그렇죠.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또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배짱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 달 벌어서 돈 떨어지기 전까지 일 안 하다가 돈 떨어지고 다시 일하고 그럼 한 달 벌고 네. 쉬는 거예요? 네. 그거에 저는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직장을 구하는 능력. 그러네. 한 달을 뭐 어느 정도 일해가지고 프리랜서의 일 안 해. 최적화. 그리고 놀아. 그리고 사실 그러지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잘리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인데. 근데 이분은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무한반복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은 팔방미인일 수 있다는 거? 다 잘해. 다 잘해. 그리고 면접에 최적화. 그러니까 면접에 그런데 누가 이분을 써야 되는데 나이도 사실 있잖아요. 여지껏 이제 마흔이 되기 전까지. 그럼 딱 보면 쓰고 싶은 거지. 나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어디 가서 일하면 어디 되고. 한번 면접 볼까 하면은 일 잘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딱 2달이라고. 이게 엄청 사장님한테 트라우마를 안겨드리고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대단하신 거죠. 어찌 보면 대단한 능력이신 거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회사원은 아니지만 이분은 영업해야겠다. 누가 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맞죠? 그래서 내세울 만한 직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이 넘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 중간에 취업이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5월 1일부터는 출근해야 되는데 직장이 안 구해줘서. 근데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안 좋은 대출. 그렇습니다. 안 좋은 대출들. 안 좋은 대출들.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대출을 더 받으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었고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사실 이걸 누가 당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심리 절박할 때 그때를 노리는 거잖아요. 네. 너무 처참하고 도망가고 싶었고 죽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저를 원망하면서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판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환도 하고 직장에 면접도 보고 11월부터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 정신 제대로 차리시고 한 7개월 정도 쭉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회사가 판매하는 데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가고 처음엔 200 받다가 지금은 한 300 정도 받습니다. 이게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일 잘하시는 거예요. 잘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건보료 밀린 것까지 있을 정도였으면 지금은 진짜 건보료 밀리면은 진짜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완납하시고 핸드폰 할부금 100만 원도 완납. 저게 뭐였냐면 그 아까 안 좋은 대출. 요즘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어른들도 이런 거 쓰지만 애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고등학생 정도 뭐 이렇게 자녀 두신 분들 그런 이상한 대출, SNS 대출도 있고 내구재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그 내구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나를 내구재? 구제한다?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재 이런 제품 이런 게 아니라 구제. 나를 구제다. 구제금융. 저게 그거예요. 핸드폰 대출이 내 명의로 개통을 합니다. 휴대폰을 개통을 해요. 그럼 나는 이제 할부를 24개월 동안 내겠죠? 설마. 그 기기를 파는 거예요. 기계를 파는구나. 바로. 그러면 나는 200만 원 주고 휴대폰을 사고 그 기기는 맞아요. 1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야. 이거 옛날에 막 노트북으로 깡하고 막 했던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아직도 해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어가면서. 자동차 깡도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로 끊어가지고 자동차 팔아버리고 그거 갚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아유. 근데 이런 대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면 사실 막 압박감이 들어올 때 네. 그때 너를 살려줄게 했다가 다시 한번 내리꽂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 하면 저런 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급한 마음에선 저런 분들이 고마울 수밖에 없죠. 네. 당장에 내가 먹고 살 그렇죠. 돈도 없는데 네. 내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씩이나 준대. 근데 친구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100만 원이 뭐야 10만 원도 안 빌려줘. 안 나오니까. 그럼 가까운 친구보다 저런 나쁜 놈들이 더 고마울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세게 내는데 대출로 뭐 핸드폰으로 하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저 입장에서는 고마운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그래서 주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대부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안 좋잖아요. 네. 대부업체 나쁜 사채놈들 하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네. 그분들에겐 한 줄기 희망과 빛 같은.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업이라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아예 없으면 대출을 아예 못 받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저기 뭐야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게 무슨 영화죠? 그 조인성 나오던 불법 사채자들만 판칠 거예요. 그렇죠. 네, 불법 사채가 없어질 수는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셨는데 저것도 이젠 다 그러다 이제 조금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는 많고 모은 돈은 없죠. 그리고 이제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뭐 잘하고 계시긴 한데 이것도 경쟁이죠. 인센티브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뭐 저한테 돌멩이를 던진다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말씀이든 새겨 듣겠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감히 어떻게 돌멩이를 던져요. 제가 그렇죠. 네. 많은 경험을 여지껏 해오셨을 거고 네. 저랑 이제 같은 나이시인데 대단히 많은 경험이 축적되면서 오히려 저는 이분이 지금처럼 네. 일을 제대로만 잘 찾으면 네. 뭔가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평범하게 잔잔하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인생이 크게 바뀔 계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무언가 하나의 기회를 만나고 하게 되면 확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약간 영업직 있잖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인센티브직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알아보니까 물론 여기도 막 버는 분은 진짜 많이 벌고 못 버는 분은 못 벌지만 오히려 근로소득자보다는 오히려 맞아. 더 상방은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위는 다 뚫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진짜 막 이제 정말 열심히 할 의지도 있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직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게 괜찮은 지금 것 같아요. 하시는 일도 판매 관련직이라고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거니까. 안 하셨지만 그런 거에 재능이 있으니 200 받던 게 이제 300으로 늘어나고 늘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제 적성을 찾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었을 때는 약간 지쳐 있다 혹은 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지금이랑 정신을 차리신 거잖아요. 잘하신 거고 영업직으로 가시는 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게 정말 맞다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그 면접에 재능 있으신 거면 맞아요.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신 거라면은 그렇죠. 전 영업으로 가는 거 좋고 영업에서도 좀 그 비싼 물건들 파는 거 그런 쪽으로 나를 좀 자기 스스로 좀 개량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뭐 차든지 아니면 무슨 뭐 중개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고가의 물건을 파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많이 남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하시면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그래서 이분이 그걸 사셨다 그랬나? 일과 관련돼서 큰 맘 먹고 와인을 사셨대요. 그걸 듣는데 와인? 와인이 왜 그러면 아마 그 소믈리에 경력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뭔가 다 그런 그러니까 이걸 잘 살리면요. 되게 괜찮은 영업직 회사원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 지금 이분은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너무 풍부하시니까.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다 해봤잖아요. 바리스타도 해보셨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해보셨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쵸, 영업하시면요, 뭐 몇 억씩 버십니다. 영업 특화 스펙이네 그러시잖아요. 진짜 한 달에 막 억씩 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근로소득자로 가시는 거는 좀 나이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좀 영업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어떤 수수료 인센티브 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자, 3천만 원을 못 모았던 이유는 이제 즉흥적인 소비 많이 하시고 택시도 타시고 뭐 카페 좋아하고 돈 없으면 모임 막 안 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서 약속 잡고 제가 결제. 이거는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안 하시겠죠, 당연히. 저거는 요건 안 하시겠죠. 이게 사실 이게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돈을 못 모으고 있다라는 걸 지웁시다 이건. 다 지우시죠. 글씨를 읽지 않는 걸로. 아시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돈을 3,000원을 왜 못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건 진짜 답이 없어. 큰일이죠. 그럼 큰일입니다. 답이 없는데 이 부분은 즉흥적인 소비. 나 즉흥적인 거 많이 해. 게으름 비용 택시도 좀 타. 그리고 친구 안 만나야 되는 돈 없으면 안 만나야 되는데 꼭 불러서 내가 사. 알잖아요. 알면 안 하면 돼. 친구들도 알아가지고 부르면 다 나와. 그리고 영순이가 부르면 다 나가. 친구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자리 좀 잡았네. 하실 텐데 그것도 자리 잡았다고 막 쏘라고 그러겠어요. 안 돼. 이거 안 만나셔야 됩니다. 이거 적당하게.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카페와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제가 보니까 영업이실 수도 있으니까 화장품은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자분들 화장품이 이게 또 천차만별이라 가격대. 저는 적당한 가격대를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좋은 화장품과 그렇지 않은 저가 화장품이 있을 텐데 그게 안 좋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막 그 있죠. 백화점 1층에 가면 있는 막 명품 화장품은 잠깐만요. 저 지금 떠올랐어요. 뭐요? 화장품 영업직 하시면 되잖아요. 화장품 영업. 화장품 쪽도 어떻게 고가 라인 있죠. 네, 그거 있잖아요. 뭐 다단계라고 하면 좀 뭐하고. 방문으로만 하는 방판 그런, 있잖아요. 방판. 그런 방문 것도 판매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 친구분들도 좋아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그쪽 방판 쪽 영업으로 가시면 뭐든 어쨌든 이분은 화장품을 포기 못 하시니까 화장품을 팔면 되잖아요. 그래. 그리고 자기도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 이거는요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하면서 막 제가 반만 발라드리고 반은 안 바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데 농담이 아니고 부인장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요게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되게 대단하시거든요. 가서 막 얼굴 바로 막 지우시고 막 하시니까 저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영업에 화장품 섞으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분과 같이 카페에서 만나는 거죠. 홈쇼핑 느낌이 들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화장품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품도 발라드리고 하면서 하면은 포기가 아니 이건 소비가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 내 일의 투자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저건 이제 포기 못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그러면서 글쎄요. 인스타 공부 너무 좋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이런 쪽으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전직 아나운서나 아니면 아나운서 준비하시던 분들이 맞아요.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예전에는 홈쇼핑 채널로 가시려고 했는데 여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진짜 레드오션 진짜 찐 레드오션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일 때문에 어떤 스튜디오 촬영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스튜디오가 홈쇼핑의 쇼호스트를 키우는 그런 학원 같은 곳이었거든요. 와, 엄청나요? 전쟁이더만요. 전쟁. 거기서 뭔가 합격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름 있는 사람들 몇몇 말고는 우리나라에 쇼호스트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많아. 근데 꽤 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만 뭔가 되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이제 홈쇼핑 채널뿐만 아니라 저런 쪽으로 이제 재능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좀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쪽으로 영업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괜찮으시다면.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불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 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근로소득은 아니다. 맞습니다. 영업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아예 없으신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보겠습니다. 자산이 1,087만 원입니다. 보증금 500에 38에 살고 계시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삼성전자는 다 들고 있냐 어떻게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요즘에 그 유튜브도 워낙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심심할 때 보잖아요.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다. 맞죠. 진짜. 삼성전자 지금이 가장 적깁니다. 그래도 그래요. 다행이지. 뭐 이상한 막 잡주, 막 작전주, 막 이상한 테마주 이런 거 아닌 게 어디예요? 지금 5만 원대 갔나요? 아니요. 아직 6만 원대. 6만 전자 간당간당입니다. 근데 또 지금이 또 적기라는 분이 또 많더라고요. 이제 지금 연기금이 주워 담기 시작한다라고. 이제는 사야 되지 않을까? 5만 원대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이제 늘리지 말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보다는요. 소득을 높일 때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무조건 영업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게 적금 예금하고 계시다라는 거. 저건 이제 꾸준하게 보고 아주 좋습니다. 특히 어떤 소비 통제가 안 됐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무조건 적금. 그냥 빠져나가게 해야죠. 부채 없음 아주 좋습니다. 순자산 1,087만 원. 얼마나 깔끔해요. 이제 깨끗하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100만 원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까지 근데 예금하고 적금 모아놓으시고 삼성전자 주식 한 거 보면 지금 네네네. 이 7개월 동안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전까지는 막 건강보험료도 밀려 있고 핸드폰 대출도 있을 정도니까 요 7개월 동안 잘 하신 거예요. 부채가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갚았죠. 갚은 거군요. 휴대폰 대출까지 받으실 분이었는데 그러네요. 다 갚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보면 이제 시작이다. 크지도 않습니다. 화장품 못 끊어요라고 하는데 한 달에 7, 8만 원 많은 건가요? 잠깐만요. 여기 강아지 있네. 네,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죠? 저는 보면 이분이 지금 뭐 결혼도 안 하셨고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족 같거든요. 네네네. 자세한 가족상은 못 여쭤봤는데 고령견인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해온 강아지 같아요.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돈을 더 써요 강아지한테. 그러네. 네. 그리고 지금 쓰는 건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밖에 안 쓰고 혹시나 강아지가 아플 걸 대비해서 25만 원씩 적금 붓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 적금입니다. 강아지 적금이에요? 네. 병원비 대비하는 적금인 거고 네네네. 식비도 4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시고 그 저 40만 원도 직장에서 본인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뭐 사주고 이럴 때까지 포함을 해서 알뜰해요. 휴대폰도 알뜰폰 쓰고 계시고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줄일 수 없죠. 공과금 못 줄이고. 못 줄이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화장품 방판으로 화장품 방판으로 가면 많이 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네네. 저축은 100만 원을 목표라고 했는데 다만 72만 원 계산상으로 봤을 때 300 벌어가지고 그렇죠. 100만 원 저축하고 128 쓰면 72가 남습니다. 300 빼기 128은? 근데 왜 100만 원이지?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 뭘까? 이게 뭐죠? 그래서 그냥 이제 여유를 두신 것 같은데 저거 100만 원씩은 묶어보겠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로 좀 이렇게 하나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그 고정적으로 뭔가 묶어놓은 거 약간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불안해하시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한 7개월, 8개월 동안 생활하신 거 보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적금은 중간에 깨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좀 세게 묶어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 개인적인. 적금 이자가 뭐 한 1,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깨나 안 깨나 뭐 큰 차이가 없네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억 넣어야 뭐 100만 원이네. 1년 동안 해봐야 1%야 100만 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사실 적금이 무의미했었긴 했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소비 통제를 위해서 적금 붓다가 적금은 큰 상황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깨도 큰 손해가 아니다. 묶어 놓으시는 게 가급적 좋고 최대한 저축을 최대로 증액하면은 좋겠다. 이것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후 대비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계속 그 퐁당퐁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아마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을 텐데 미납액만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납액이요? 네. 한번 내고 중간에 빵꾸가 난 그 미납 기간은 나중에 최대 10년까지 몰아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지금 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자가 붙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나중에 목돈 생기면 그걸 한 번에 일시납으로 내는 게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면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만 좀 파악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노후가 불안하면 저는 연금 가입하실까봐 연금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연금보험은 하지 마라. 절대 네버 에버. 그거 하면 지금 돈 모아야 되는데 망치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뭐 연금식으로 나오는 뭔가가 필요하면 리츠나 맥쿼리 뭐 이런 고배당 상품들 있으니까 그건 공부하셔서 돈을 모으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이분 보험 없나 봐요. 없어요. 보험도 없고 대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국민연금 미납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긴 내야 되는 건가요? 안 내도 잡아가진 않아요. 안 내도 잡아가진 않는데 사실은 원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의무잖아요. 의무죠. 그리고 그걸 안 내면 건강보험료 체납처럼 압류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안 냈다고 이건 내 저축인데 내 노후 대비 내가 안 했다고 나를 압류해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진 않아요. 압류하는 경우는 없어요. 건강보험은 압류해요? 그렇죠. 건강보험은 무조건 내라. 이것저것 걸립니다. 이것저것 내야 되고. 너는 안 아파도 되는데 네가 돈을 안 내면 딴 사람 아픈 거를 대비 못해. 이게 걸려 있어서 건강보험은 조금 세지긴 하는데 국민연금은 안 내도 뭐 네 노후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봐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 냈던 기간들이 과거에 분명히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최대 이제 10년까지는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9만 원씩만 10년 내도 지금
지금 2배는 받아요. 네. 나중에 좋습니다. 평생 동안 한 18만 원 받는 거니까 네네. 그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낼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집도 사실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뭐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뭐 강아지랑 뭐 둘이 산다 뭐 아니면 난 계속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주택 마련이 막 아주 시급한 상황은 그렇진 아니에요. 않죠. 네, 저 지금 그거보다 다른 게 더 급하니까. 제가 보기에 500에 38에 살고 계신 거 보면 그렇게 큰 욕심도 없으신 것 네. 같아요. 막 늘려가 이런 것도 없으신 것 노후 같으니까. 대비가 사실 더 중요하지. 네. 그 주택이라는 건 사실 뭐 자녀와 가족과 이렇게 같이 살래니까 이제 좋은 걸 따지는 거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안전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뭐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민영주택 생애초저택공도 추첨으로 물량들 소규모 이렇게 60제곱미터 이하는 늘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뭐 저가 빌려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간에 모을 수 있는 돈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하고 일단 도전을 하시든가 뭐든가 해야지 네. 무턱대고 덜컥 내고 재수 좋게 당첨돼가지고 그거 날려버리지는 마셔라.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우선은 재테크는 좀 나중인 거고. 네. 우선은 지금 소득을 좀 확실하게 좀 늘려보자. 네. 1번이 그래서 저축액을 최대로 늘리는데 만약에 매달 100만 원씩만 저축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그 100만 원씩만 저축하는 걸로 그려보자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모으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이 내후년 11월 정도면 이제 현금 자산 네. 3천, 그 보증금 빼고요. 네, 보증금 빼고 3천 정도가 모인다. 100만 원씩만 저축하고 네. 200을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아니죠. 네, 조금 더 모으실 수 있죠. 네. 172만 원씩 진짜 다 모았다. 128만 원 빼고. 네, 128만 원 빼고 지금 남는 돈은 다 했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1년이 당겨집니다. 내년 11월에 3천이 모여요. 1년이면 3천 모이죠. 그리고 이 모아나가는 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사든가 말든가 30년만 돼도 뭐 거의 2억 가까이 그쵸. 되네요. 내후년 2024년 말 정도만 하더라도 5천 정도는 생기니까 그 5천 가지고 계약금 내고 혹은 아니면 한 3억짜리 정도의 주택 좀 저렴한 걸로 간다. 낡기는 했을 테지만 그러면 뭐 네네. 앞에 대출을 받는 거 빼고 나머지는 충분히 충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못 갚을 수준도 아니거든요. 네네. 가능합니다. 만약에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늘려 가시는 걸로 가면 그쵸. 지금 소득만 유지된다고 네네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나 172는 죽어도 못하겠다. 조금은 못한다. 쓰고 살아야지. 하이브리드 중간. 조금은 살아야지. 중간. 용돈 한 40 정도로 잡고 조금 더 쓰자. 카페도 하긴 이게 또 가고. 못 버텨요. 사실 못 버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요요 옵니다. 요요. 이거 요요 오면요 더 써요. 네. 괜히 그랬다가 막 이제 또 이상한 네. 대출 받으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24년 3월 그렇죠. 요 정도. 요 정도에서 30년 되면은 한 1억 5천 정도 모이겠네요. 네.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분이 많은 경험을 하셨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의 직장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경쟁도 치열하다. 맞아요. 영업에서 경쟁력이 치열할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추측은 해보는데 네, 힘을 쓰는 일이라고 하신 것 같기도 힘도 하고. 쓰셨고. 네. 뭐 물건을 파시는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어쨌든 뭐 영업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네.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영업직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만 있지 않을까. 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어디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데서 성공하셔가지고 이름을 날리게 또 되면 그러실지도 몰라요. 한번 언급해 주세요. 네, 저희 또 출연하셨다가 또 갑자기 또 홈쇼핑 뭐 이런 계통에서 또 잘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또 나중에 그러면 뭐 어떻게 좀 그 홍삼이라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네. 정상윤님이 오늘부로 주식 접는다 하셨는데 네. 뭐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테지만 공부는 하고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제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들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가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조급해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 얘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김현우 소장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 저희는 또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